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고발 이후에 문화예술계에서도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극단 여배우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도 오늘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이를 포함해서 검찰의 다수 수사 관련 내용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이윤택 연출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공개 사과와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먼저 저희가 대담에 앞서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수십 년에 걸쳐서 극단 여배우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오늘 아침 기자회견 장면 함께 보셨는데요.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보시면서. 그런 이제 이런 추악한 이런 폭로가 있기 전에는 저런 풍모가 참 예술가의 모습으로 보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용감한 폭로들 위에 그런 추악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참 그 모습 자체가 주는 충격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닌데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좀 그 말하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사과는 아니다, 기자회견이지만. 그러니까 문자로는 사과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쵸. 모습 자체는 어떤 억울함도 배어 보였고 예, 그 좀 억울함이 그런 느낌이었다. 억울함이 난 안 했다가 아니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뭐 했다고 인정하는데 이제 강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렇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한테 사과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더 많은 그 생각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닌데라는 그런 불만이 계속 좀 보였다고 싶어요. 네, 또 지금 CG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8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어떨 때는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죄의식을 가지면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본인의 일이지만 제3자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이른바 뭐 유체이탈법 화법이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더 그렇습니다.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게 그 관행이라는 표현을 저분이 그 연극 연출도 있지만 극작도 하신 분으로 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언어를 그 단어를 굉장히 정확하게 쓰실 것 같은데요. 예. 관행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저는 습관이라고 말한 것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그 연극단에서의 그 모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내일 공연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배우는 출연을 안 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다라고 하면은 18년간의 관행이 아니라 이제 습관적으로 그리고 전혀 죄의식 없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단원들에 대해서 그런 추행이라든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것이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18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것이 네. 선배 단원들이 항의를 했지만 내가 약속을 못 지켰다. 저 얘기는 연극단 안에서 계속 이게 문제돼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습관적으로 저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저거는 약속을 못 지킨 것보다 저는 무시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미투 운동에서 이렇게 본인이 거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대상이 된 큰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윤택 연극 연출가가 상당히 그쪽 바닥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그 오군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정통 그 우리나라 정통극하고 현대극하고 이렇게 예. 믹스를 하면서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았고 예. 그리고 뭐 그 예술적으로도 평가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는 그 가치는 그 평가는 그대로 뭐 유지가 돼도 되겠지만 예. 지금 이제 이면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연극을 보고 받았던 감동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인도 연극을 앞으로는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재주가 뭐 모자라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폭로를 했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공소시효가 또 항상 저희가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오래된 사건들, 묵혀뒀던 사건들을 얘기할 때 항상 저희가 언급하는 것들이 공소시효인 건데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이렇게 용기 있게 폭로한 분들이 다 이게 뭐 10년도 더 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2003년 6월경에 친고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사건들은 고소기간 1년의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그래서 2003년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고소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 용기 있는 뭐 그 폭로나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하면은 처벌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예. 뭐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부인했던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검찰 조사로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성폭행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참 저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이 법률가로서는 좀 화가 나는 인식인데요. 강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수가 됐을 때는 더 비난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굉장히 부인을 많이 해요. 지금 이윤택 연출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간이라는 내가 강간 피해자라고 하는 폭로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추행들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라고 했는데 성폭행, 성폭력, 그 강제추행도 성폭력, 성폭행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피해자들이 받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크게 차이는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강제추행을 마치 무슨 성희롱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그렇죠. 예, 강간 범죄에 대해서만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저 인식 태도도 정말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은 시인 또한 문단 내 성폭력 문제로 굉장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교산 자락에 있었던 문화향수의 집도 떠나겠다 이런 결정을 예. 내렸습니다만 사실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이런 곳을 떠난다는 것 자체로만 사과가 끝난다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은 시인의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때 얘기를 했죠. 뭐 후배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불편했다면 죄송하다 이런 이제 입장 표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격려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붙여서 하는 사과라서 좀 사과의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고은 시인의 경우에는 노벨상 후보로도 그쵸. 늘 거론이 됐고 좀 우리 문단계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문단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기대들을 갖던 대상이었죠.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시가 갖는 예술적인 평가는 또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고은 시인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이제 민주화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거론됐었고 문단 안에 문단계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이윤택 연출가처럼 본인이 좀 더 공개된 자리에서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벨 문학상 항상 얘기할 때 노미네이트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거장이 성범죄자라고 확인이 된다면 교과서에도 이제 고은 시인의 시인 같은 시가 실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삭제돼야 된다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교과서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이게 예. 본인이 좀 그 고은 시인이 자청해서 나의 시를 좀 교과서에 싣는 것은 좀 없애달라, 그러니까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일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시를 배우다 보면은 그 시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치고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고은 시인의 이런 그 문제는 반드시 거론돼야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좀 상당히 부당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관련 의혹 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제 줄줄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또 대다수가 지금 많이 구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또 예. 이제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자수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상황? 뭐 자수서라는 게 이제 정식으로 그 조사를 받기 전에 예. 그 종이를 주고 하면 좀 적어보라라고 줬을 때 그걸 쓰는 걸 이제 자수서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 불려졌던 그 소환됐던 그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어떤 사람들이 특히나 삼성 관련돼서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이학수 전 부회장이 그 청와대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자수서를 예. 작성했다라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 검찰에서 확인해 준 거는 아닌데 저는 이 검찰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리크되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본 의도에 비춰보면 그러면 다른 사건들 어찌 보면 좀 개인적인 거란 말이죠. 다스의 뭐 소유라든가 이런 건 그게 다스나 BBK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했던 것은 이제 좀 그 정치적인 도덕적인 타격이라고 하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예. 또 하나는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패가 되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이 소송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또 이거를 달리 정무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결정적이었던 것이 뇌물이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에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좀 뭐 적폐청산이니 하는 그런 정권 이번 정부에서의 내놓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하고 맞는다고 검찰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이건희 삼성 회장 특별 사면의 대가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대납을 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어떤 뇌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넘어야 될 단계들이 유죄를 받으려면 그 검찰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먼저 건너야 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지시를 했는지 지금 중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있는데 김백준 기획관의 뭐 진술에 따라서 예. 달라질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단순히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뭐 녹취나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설명 뭐 같은 게? 아니면은 이제 뭐 수첩 같은 거라도 예. 뭔가 보강 증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단순 수뢰죄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가 덕을 본 것이 곧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 받은 거하고 덕 본 거하고 같다라는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정유라 지원을 받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게 된 그런 거와 그 비슷한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면 좀 쉽게 제3자 뇌물죄면 좀 간단해지잖아요. 그 다스가 덕을 보는 거고 제3자가 예. 또 덕을 보는 거고 예. 요구한 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면 검찰에서 지금 의심하는 대로라면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제3자 뇌물 제공으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냐 검찰에서는 혐의 예. 입증이 그래서 단순 수뢰죄로 가면서 좀 지금 원용할 수 있는 법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지금 단순 수뢰죄의 공동전범으로 법리 구성을 했었단 말이죠. 예. 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법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건 최종
검찰의 뭐 수사 이후에 발표와 기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 법리 구성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게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의 소송비도 같이 대납해준 혐의가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같이 이제 단순 뇌물죄 추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건 그 뭐 지금 롯데랑 삼성이랑 또 예. 달리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 이후 기소 단계에서 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는 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원하는 것 같고 검찰은 그때 주요 범죄 사실을 뇌물죄로 의유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정확한 추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논리를 이제 그전과 최순실 씨 때의 사건과 좀 비슷하게 예. 하려는 그래서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단순 뇌물죄라는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뭐 대납 의혹 사실이 아니겠고 악의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충고돼봐라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어떤 상황만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입장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스 그러니까 그 소송비 대납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제대로 미국 현지 법인에서 로펌에서 예. 제대로 그 소송을 대리한 적이 없다라고 또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실관계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검찰이 원하는 그 혐의 사실의 모양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올림픽 폐막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소환될지 안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